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과 저자극 전용 브랜드인 닥터크롬셀에서 나온 신제품 스킨핏 앰플패드와 스킨베리어 콜라겐 아이크림 이 두 제품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두 제품은 저희 병원 원장님께서 처음으로 추천해 주신 제품이에요. 사용감이나 성분이 별로면 리뷰하기가 어렵다고 솔직하게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받아서 사용을 해보니까 사용감도 그렇고 성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워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고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닥터크롬셀이라는 회사는 피부도 과학이라는 뷰티 철학에서 시작되어 피부 밸런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코스메티컬 전문 브랜드로 2015년 9월에 설립되어 피부과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재생크림 판매를 시작해서 현재는 트러블 완화 제품, 주름 개선 제품, 마스크팩 등 다양한 제품이 온라인몰과 아마존 사이트 등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제품 모두 성분표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은 두 가지 제품을 리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분을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주요 성분 위주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스킨핏 앰플패드는 총 36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메인 성분이 정제수 대신 자작나무 수액 79%로 꽉 채웠어요. 자작나무의 기둥에서 추출한 이 수액은 수분과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식품 및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항염 효과가 있어서 아토피 피부 질환을 개선해주고, 수액에 들어있는 베툴린 성분은 피부 탄력을 관장하는 콜라겐을 생성해주며 단백질 성분이 보습력을 높여주면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그 다음 보습 성분과 방부 성분, 정제수, 그리고 테아닌 성분이 있는데, 테아닌은 녹차잎에 1에서 2% 들어있는 아미노산이며 카페인의 흥분 작용을 억제하고 긴장을 완화시켜주고요. 항스트레스 작용이 있어서 수면 유도제로도 사용을 하는데, 화장품 소재로 사용될 경우 피부 진정과 보습, 홍조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 우유에서 유래된 지질 혼합물로 피부 컨디셔닝 역할을 하는 우유지질 성분과 보습 성분, 피부 컨디셔닝, 착향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 저분자 특수공법, 콜라겐, 그리고 생체 모방수가 10,000ppm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음에 설명한 스킨베리어 콜라겐 아이크림에도 이 생체 모방수가 들어가 있어요. 생체 모방수는 피부에 수분막을 형성해주고 강력한 피부 장벽 보호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총 6가지 성분이 혼합되어서 만들어진 원료고, 그것을 지칭해서 부르는 성분명입니다. 두 번째 제품인 스킨베리어 콜라겐 아이크림에는 전성분 49개로 조금 많은 성분이 배합되어 있고요. 정제수와 보습 성분, 방부 성분 뒤로 식약처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식약처가 인증하고 고시한 대표적인 노화 방지 주름 개선 성분인 아데노신이 기준 함량 이상 들어가 있어서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킨핏 앰플패드에도 들어간 저분자 특수공법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 3000ppm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은 세포와 세포 사이를 결합시키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피막을 형성해서 피부의 수분 공급과 유지, 부드러운 피부결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 콜라겐 추출물 200ppm과 각종 추출물들이 피부 컨디셔닝과 산화 방지, 피부 보호, 착향제 역할을 하고 향료 첨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스킨핏 앰플패드인데요. 이렇게 박스 안에 소포장된 팩이 15개가 들어가 있고요. 한 포를 뜯어서 보면 2장씩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에 부분 마스크용으로 나온 원형 패드랑은 좀 달리 이렇게 직사각 모양의 패드로 크기도 조금 큰 편이고요. 신축성도 좋은 편이라서 원하는 부위에 딱 밀착해서 붙이기 좋은 부분과 또 한 포를 뜯으면 한 번 딱 쓸 수 있어서 위생적이다 라는 면에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앰플을 머금고 있는 이 시트는 우수한 항진력의 저자극 3레이어 시트로 앰플의 흡수력을 극대화했고요. 앰플 흡수력과 밀착력이 좋고 시트가 앰플을 충분히 머금고 있다 보니까, 보통 마스크팩은 시트를 빼고 나면 안에 에센스가 많이 남아있어서 좀 버리기가 아까웠는데, 이 제품은 시트를 빼고 나면은 안에 남는 에센스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양의 에센스를 머금고 있는지 제가 한번 쭉 짜봤습니다. 꾹 눌러보니까 한 요정도 양이 나오네요. 요즘 마스크를 장기간 쓰고 다니다 보니까 마스크가 닿는 부분이 자주 트러블도 생기고 마스크 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노화가 더 빨라지기도 하는데요. 세안하고 얼굴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하려고 하면 뭔가 마음먹고 해야 되다 보니까 자주 안 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그냥 간편하게 토너 정리를 쓱쓱 하고 올려놓으면 돼서 편의점 면에서는 엄청 좋더라고요.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 시간 없을 때 헤어 드라이 하면서 잠깐씩 5분 정도만 붙여놔도 되고, 저녁 할 때는 한 10분
10분 정도 하고 있는데 패드를 붙였던 곳은 확실히 조금 더 보습감도 느껴지고 피부가 진정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용은 에센스가 마르기 전 10분 이내를 권장해드릴게요. 원형 패드를 붙일 때는 2개만 붙이면 좀 아쉬운 면적이 많았는데 이 패드는 넓기도 하고 또 직사각형 모양이다 보니까 마스크 닿는 부분을 많이 감싸줘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스킨베리아 콜라겐 아이크림인데요. 용량은 15ml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마치 연고 같게 생겼죠? 뚜껑을 열어서 제형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얇고 작은 입구에서 이렇게 약간은 불투명하면서도 가볍고 부드러운 에센스와 크림 중간 정도의 제형이 나오고요. 펴바를 때의 느낌은 엄청 부드러워요. 살살 문지르고 살살 두들겨주면 흡수가 잘 되고 끈적임이 남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꽃향기 같은 향기가 은은하게 나는 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이 있는 제품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개인 취향으로 갈릴 것 같은데 다행히 향이 아주 강하진 않아서 괜찮았어요. 제가 예전에 멀티밤 리뷰할 때 아이크림을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그 크림의 무게감 때문에 얇은 눈가 피부가 처질 수도 있고 영양 과잉으로 비립종이나 피부 호흡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제형 면에서는 아주 가벼운 제형이다 보니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지만 이 역시 너무 욕심내서 바르면 안 되겠죠? 피부가 흡수할 만큼만 소량씩 발라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꼭 눈가만이 아니라 주름과 칙칙함이 신경 쓰이는 팔자 부위, 입가, 목 부분 등 다양하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제품의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저는 눈가와 팔자 주름 부위만 소량씩 바르고 있어요. 아침에 사용해도 특별히 화장이 밀리거나 한 적은 없고요. 밤이라고 해도 저는 아주 얇게 펴바르고 있습니다. 수분도 테스트해서 사용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분 상승도도 높아지는 게 보이시죠? 걱정됐던 건 향료나 기타 추출물들이 좀 들어가 있고 전성분이 너무 많은 게 아닐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두 제품 모두 무자극 판단을 받았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사용 후에 특별한 트러블이나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지만 앰플패드의 경우 오랜 시간 놔둬보니까 좀 가려움이 있더라고요. 아마 시트가 마르면서 건조해져서 그런 것 같았어요.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겠죠?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병원에서 구매하면 시중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바우마 스킨 테스트상 스킨핏 앰플패드가 1차적으로 적합한 피부 타입으로는 DSNT, 건성, 민감성, 비색소성, 탄력성이고요. 아이크림이 1차적으로 적합한 피부 타입으로는 OSPW, 지성, 민감성, 색소성, 주름성입니다. 두 가지 제품 모두 사실 건성, 지성 다 잘 맞을 것 같은데요. 패드는 수분감이 많아서 건성 피부로 1차, 아이크림은 가벼운 제형과 사용감으로 지성 피부를 1차로 넣었어요. 오늘은 한 브랜드에서 두 가지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 좀 유익하게 보셨나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